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군이 없으면 정말 북한에 지는 걸까요? 2026년 4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외국 군대가 없으면 방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왜 갖느냐고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논란이 됐습니다. 주한미군을 내보내겠다는 겁니까? 북한한테 맞서겠다는 겁니까? 여러 해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잠깐 멈추고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 GFP 글로벌 파이어워 군사력 순위입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대한민국입니다. 영국이 아닙니다. 프랑스가 아닙니다. 일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5위예요. 3년 연속입니다. 그리고 상위 5개국 중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재래식 화력만으로 세계 5위라는 뜻이에요. 이 숫자를 알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다르게 들립니다. 무모한 선언이 아니에요. 숫자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군사력이 실제로 어느 수준인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GFP 군사력 지수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145개국의 군사력을 재래식 무기, 화력, 병력 규모, 국방 예산, 지리적 조건 등 60개 이상의 항목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핵무기는 포함하지 않아요. 순수 재래식 전력만 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5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입니다. 현무2는 사거리 300km에서 800km, 현무3은 순항 미사일로 사거리 1500km, 현무4는 탄도 중량 2톤짜리 탄도미사일입니다. 평양은 물론이고 중국 동북부까지 닿아요. 그리고 현무5, 탄두 중량이 무려 8에서 9톤입니다. 지하 벙커 관통 능력이 있어요. 북한의 지하핵 시설을 직접 때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K2 전차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3세대 전차로 평가받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2, 미국 에민 에이브람스와 함께 세계 3대 전차 중 하나로 꼽혀요. 우리나라가 1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입니다.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 수출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예요. 분당 6발에서 8발을 쏠 수 있고 사거리는 40km 이상입니다. 북한 장사정 포진지 대부분이 이 사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도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가진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이 정도 전력이면 어떻게 됩니까? 국방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연간 약 60조 원입니다. 북한 전체 GDP가 약 40조 원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북한 전체 경제 규모보다 큽니다. 단순 비교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국방에 쓰는 돈이 북한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많다는 겁니다. 물론 북한한테는 핵이 있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예요. 핵 억지력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보면 미군이 없어도 북한의 재래식 침공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숫자들이 뒷받침하는 발언이에요. 그런데 군사력만 강하다고 자강이 됩니까? 자강론이 현실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해요. 외국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 상황이 됐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내 방산 4사의 합산 매출 전망치가 약 48조 원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이 네 곳이에요. 48조 원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연간 약 130조 원인데 방산이 48조 원입니다. 자동차 수출의 절반 수준이에요. 더 이상 방산이 작은 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110조 원에서 120조 원 규모입니다. 지금 당장 계약이 없어도 향후 몇 년 동안 이미 받아놓은 주문만 만들어도 됩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구조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폴란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폴란드가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 있다고요. 급하게 무기를 찾았습니다. 미국 무기는 비쌌어요. 독일 무기는 납기가 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달랐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빠른 납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20조 원이 넘었어요. 이게 K방산 수출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루마니아, 노르웨이, 호주, 사우디, UAE 전 세계가 우리 무기를 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 본토 시장입니다. LIG X1의 비국 유도 무기가 미국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카이의 훈련기가 미국 공군 훈련기 교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미국한테 무기를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MRO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MRO는 군사장비의 유지, 보수, 정비입니다. 지금 미국의 함정과 항공기 유지, 보수 능력이 포화 상태예요.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전략을 유지하려면 어딘가에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 후보지 중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안보를 팔러 오면 우리는 무기와 정비 서비스를 팔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무기를 사던 입장에서 이제는 파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구조가 자강론의 경제적 토대입니다. 방산 수익이 R&D로 재투자되고 더 좋은 무기가 나오고 수출이 늘고 다시 국방 예산이 늘어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연간 1조 원 이상 내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걸 대폭 올리라고 합니다. 수조 원대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 압박이 통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무기를 사야 했고 미군이 반드시 있어야 했어요. 협상력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카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산 무기 대체 카드입니다. 미국 무기를 안 사도 됩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있어요. F-35는 구매해야 하지만 자주포, 전차, 미사일은 우리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하면 그 돈으로 국산 무기 더 사겠다고 할 수 있어요. 둘째, M으로 협력 카드입니다. 미국이 서태평양 전략을 유지하려면 우리나라 정비 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도 불편해집니다. 셋째, 거대 고객 카드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를 사주는 거대 고객이에요. 방위비 협상이 틀어지면 구매 물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싫어하는 카드예요. 넷째, 전략적 위치 카드입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맞닿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미국이 이 위치를 포기하면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흔들려요. 우리나라를 잃는 게 미국한테 얼마나 큰 손해인지 미국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자강론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주한미군을 내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한미군 감축 협박이 통했습니다. 우리가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우리한테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이 선택지가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협상에서 대안이 없는 사람이 집니다. 대안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한테 대안이 있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강론이 완벽한 해답이냐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변수가 핵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ICBM도 있습니다.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 핵 앞에서 재래식 전력 우위는 억지력이 되지 않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거나 핵을 가진 나라에 핵우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핵이 없어요.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한미군이 단순히 군인의 숫자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한미군은 핵우산의 상징이자 보증입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있다는 건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표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자강론도 이 부분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재래식 전력 자립과 핵 억지력 확보는 다른 문제예요. 자강론은 재래식 전력에서의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계는 동맹의 신뢰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이 줄어들거나 철수하면 단기적으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군이 그 공백을 메우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보자산, 전략자산, 연합훈련체계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대체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주변국 반응입니다. 우리나라가 자강론을 강화하면
일본, 중국,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군비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강해지면 주변국도 더 강해지려는 반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강론이 방향은 맞지만 단기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의 로드맵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오늘 당장 주한미군이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선언이에요. 협상의 출발점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을의 위치에서 대등한 이치로요. 그러면 자강론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핵 억지력 확보입니다. 지금 당장 핵을 만들 수는 없어요. 국제조약을 위반하고 제재를 받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1991년 철수한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들여오는 방안이에요. 이게 실현되면 핵 억지력이 생기면서 주한미군 의존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미 핵공유 협정입니다. 나토가 미국과 맺고 있는 방식이에요. 핵 사용 결정에 우리가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없어도 핵우산이 유지될 수 있어요. 둘째, 독자 정보자산 확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사정보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옵니다. 위성정보, 신호정보, 해양 감시자산. 이게 없으면 전쟁 초기에 눈이 멉니다. 자강이 완성되려면 독자적인 정보자산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향이 맞습니다. 셋째, 방산기술 자립입니다. F-35 같은 전투기의 핵심 부품은 아직 미국 의존도가 높아요. 엔진 기술, 스텔스 소재 기술, 전자전 장비 기술. 이 분야에서 기술 자립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자강이 됩니다. 지금 KI가 KF-21 보라매를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 전투기입니다. 이게 완성되고 발전해야 해요.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자강론이 선언에서 현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4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 자강 가속, 협상력 극대화입니다. K방산 수출이 계속 성장합니다. 방산 수익이 국방 R&D로 재투자됩니다. 핵 공유 협정이 체결됩니다. 독자 정찰위성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10년 뒤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없이도 북한 재래식 침공을 독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 경우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가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압박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시나리오 2, 협상 타결, 조건부 자강입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인상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방산 구매와 MRO 협력을 카드로 맞섭니다. 방위비 인상폭을 줄이는 대신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타결됩니다. 또한 미군은 유지되지만 역할이 바뀌어요. 전투 병력보다 전략 자산과 해구산 역할로 전환됩니다. 우리 군이 전투를 담당하고 미군이 전략을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시나리오 3, 자강론 여풍, 동맹 균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강론 발언이 미국을 자극합니다. 트럼프가 더 강한 압박으로 맞섭니다. 주한미군 감축 협박이 현실화됩니다. 일본이 불안해하며 독자 군비 증강에 나섭니다. 동북아 군비 경쟁이 심화됩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어요. 자강의 방향은 맞지만 속도와 타이밍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시나리오 4, 북한 비핵화 전환, 자강론 동력 약화입니다. 이란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미국이 북한 문제에 집중합니다. 북미 협상이 재개되고 비핵화 로드맵이 만들어집니다. 북한 핵 위협이 줄어들면 자강론의 긴박감도 낮아져요. 이 경우 자강론이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수출과 군사력 강화는 한반도 안보와 무관하게 계속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지금 당장 뭘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을 보십시오. 트럼프가 얼마를 요구하는지, 우리 정부가 어떤 카드로 맞서는지가 자강론의 첫 번째 시험됩니다. 협상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실제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KF-21 보라매 개발 진행 상황을 챙기십시오. 우리나라 독자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가 제대로 완성되고 양산되면 미국 전투기 의존도가 낮아져요. 전력화 일정이 예정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K방산 수출 계약 소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새로운 수출 계약이 나올 때마다 자강론의 경제적 포대가 강화됩니다. 특히
미국 시장 입찰 결과가 나오면 우리 방산의 위상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넷째, 한미 핵 공유 협상 동향을 보십시오. 자강론이 완성되려면 핵 억지력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한미 간의 핵 공유 협정 논의가 진전되는지가 자강론의 핵심 변수예요. 다섯째, 독자 군사정찰 위성 발사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운이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정보 자산이 갖춰질수록 미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자강이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미군에 의존해서 안보를 유지해왔어요.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세계 5위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됐어요. 방산 4사 매출 48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재래식 화력은 비핵 국가 중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말했습니다. 외국 군대가 없으면 방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왜 갖느냐고요. 이 발언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을의 위치에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대안이 있다는 걸 상대방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협상은 대안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쌓아온 실력이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이른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꼭 말씀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